네, 대동넷과 대전 MBC 그리고 AI 프렌즈가 함께 오늘 또 AI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잡담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대전 MBC 유튜브가 10만을 넘어서 지금 10만 4천 명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축하 겸 오늘 그 말씀드렸다시피 AI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나눌 예정인데 인트로를 멋진 축하 공연 무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유영균 박사님이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움을 한번 선보이시겠습니다. 당혹스럽네요. 예, 당혹스럽지만 자,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연주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뭐 감안하시고 예. 들어주세요. 네. 우리 유영균 박사님이 이 연구도 잘하시고 이 음악도 정말 잘하시네요. 아름다움을 선보이신 우리 유영균 박사님께 다시 큰 박수를. 예, 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 이 아름다운 손님과 함께 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 방송은 우리가 AI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I가 그때 삶의 도구로서 공존하는 존재다. 그리고 AI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AI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갔던 그런 그 방송 잡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AI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도 이제 그 나와주신 분은 계속 나와주셨지만 새로운 인물도 계시고, 예, 그래서 오른쪽부터 뭐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전전력연구원의 최우성입니다. 오늘은 AI와 아름다움 관련돼서 저는 이제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과 시집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가 관련돼서 좀 재밌게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가져왔고요. 이 바이올린이 보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생긴 것이 예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때 어떤 소리가 우리가 아름답게 느낄 것인가, 그런 데 제 관심이 있고요. 저는 그 두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주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실에 근무하는 이주인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들은 요 앞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제가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고 주제로 전시회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전시에 사용됐던 그림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서 또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각적 아름다움 기대됩니다. 자, 다음 우리 SIA의 회사죠. 회사의 최예지 연구원님인데
회사 소개랑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SIA의 최혜지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AI 기법들을 적용해서 영상을 분석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영상을 분석하는 기법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하는 예. 회사이고, 저는 이제 올해 그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저는 원래 대기과학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위성 영상을 가지고 날씨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날씨 현상은 강수인데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우산을 이렇게 예. 가지고 아, 왔습니다. 네, 오늘 마침 네, 비가 오고 있는데 AI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학에서도 많이 적용돼서 이전까지 풀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날씨에서는 특히 강수는 이제 3시간 단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리 모델에서는 많이 정확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날씨 예보를 개선해보자 하는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글에서 또 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과학에서도 이렇게 AI가 또 재능을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네,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잡담 기대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기계를 갖고 오셨는데 백동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연구실 백동천입니다. 오늘 AI에 대한 아름다움 주제로 다들 뭐 하나씩 아이템 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 무엇을 갖고 올까 하다가 최근에 그 구매한 어른을 위한 장난감 자율주행 키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달려있는 라이다 센서가 동일하게 들어있는 요 키트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요 카메라로 길을 인식해서 달릴 수 있는 키트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9월에 AI 페스티벌을 기획을 할 때 일반인들을 위한 재미난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이디어로 사다리 타기 게임을 참여자들이 바닥에 선을 그으면 이 로봇가 움직이면서 당첨자를 경품으로 추첨하는 이런 것도 기획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키트를 이용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기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유튜브 방송의 그 채널의 특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신 우리 백동천 익숙해지신 박사님. 것 같아요, 예. 이제. 아주 익숙해지신. 예, 몇 번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언을 읊는다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 아름다움, AI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사실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AI와 아름다움의 매칭이 잘 되느냐, 뭐 이 이미지가 어떠냐. 근데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AI 아름다움에 대한 그 정의가 뭔지,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요? 예. 예. 상당히 심오한 오늘 주제가 예. 또 될 것 같아서. 아, 예. 심오한 주제인데 한번 첫 심오함을 무너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뭐 질문으로 역시 저도 시작하고 싶은데 저희가 AI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AI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AI와 아름다움. 예.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더 넓힌다면은 AI도 사실은 하나의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예술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방향성으로 따지고 보면은 꼭 인공지능이 예술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또 예술이 과학에도 영향을 준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다른 분은 오늘 어떻게 기대를 하시나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정의 자체가 사실은 극히 주관적일 수가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술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지향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데 이제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답이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뭐 문학이나 그림 얘기할 때 좀 더 이제 생각의 꼬리들이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정답이 없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AI가 도움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둘을 아울러 가지고 같이 잡담을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오늘 딱 이렇게 그 AI에 대해서 다 연구자들이시니까 별명을 지난번부터 이제 붙였는데 저번에는 칼을 갖고 나오셨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책을 갖고 나오셨고 네. 그래서 예전에 AI 사무라이였다가 낭만 검객이라고 이름을 예, 지어주셨습니다. 낭만 공개 예, AI의 문학소년 오늘 낭만 또, 공객. 예, 그리고 낭만 AI 공객. 거의 뮤지션 예. 뮤지션 아닌가요? 예. 아니 이것 때문에 덕후 아니었나요? 예 덕후인데 오늘은 AI 뮤지션 음악하는 덕후. 음악하는 덕후 AI. 감사합니다. AI 아티스트인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AI 화가? 사실은 예. A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예. 네. 별명은 제가 짓는 게 아니니까. 예, AI 화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AI 우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우주 네. 날씨. 네. 예, AI 날씨. 네, 대기하는 대기하는 과학자. 네, 대기하는 과학자. 네. 예. 그리고 우리 AI 원래 농부셨는데 오늘은 뭐요? AI 로봇? 저는 AI로 재미를 찾아 재미를 항상, 찾아서. 예. 자, 오늘 기대됩니다. 그 소금이라는 책이 눈에 띄는데 네. 예. 어떤 문학이 또 담겨 있을까요? 제가 저희 AI 프렌즈에서 그 자칭 문학 소년, 문학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문학 소설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보면 실용문과 비실용문들이 있고 실용문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다음 그런 글들이 이제 보통 실용문이고 문학은 비실용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과 뭔가 공유하는 부분들인데 보통 그런 문학에서는 이제 뭐 시 소설 그다음에 그 에세이하고 시곡 그 희곡에서 쓰는 대본이 보통 4가지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작가님 박범신 작가님의 예. 글을 가져왔고요. 이 소금이란 책을 제가 우연히 좀 읽다가 한 2-3장 넘기면서 이분의 어떤 글의 그 내공에 푹 빠져서 그때부터는 이분 책들 다 이제 모아서 읽었고 그냥 지금 이제 가끔씩 좀 인사드리고 뵙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박범신 작가님이란 소금을 그래서 좀 소개시켜드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황지우 시인의 이제 개의 눈 속의 연꽃이라는 시집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5분 만에 지은 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분 작가님께서 어디 이제 강연하실 때 들어봤을 때 5분 만에 들었는데 해석이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분은 별 생각 없이 지었다고 하셨는데 예.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대적인 정서와 아픔들을 담아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AI가 문학의 어느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체할 수 있을까를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더 이어서 잡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고 했는데 AI가 해석을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그림이 저는 이제 좀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AI가 요즘 번역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좀 잘한 인공지능 팀에서는 동경대학교까지 시험을 준비했는데 사수하고 실패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독해력이 부족해서 이제 논술이 안 돼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저희가 글을 좋아하고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엄청 테크닉적으로 잘 쓴 글이 있다고 쳤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AI 작가라는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작가 정신, 작가를 같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좋아함과 어떤 그 예술적인 부분들이 좀 판가리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 외에도 그 글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붙어야 올바른 인공지능이 문학 쪽을 좀 건질 수 있는 영역을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제 글들을 좀 읽어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르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바로 뭐 이어 나가시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없으니까. 예.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이어받아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인공지능이 예술의 주체가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시를 할 적에 코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항상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채화로 그린 그림, 유화로 그린 그림인 것처럼 코드는 소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AGI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AGI가 공략할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공략할 아주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가 예술의 주체가 되느냐, 될 수 있느냐, 거라고 예술의 생각을. 주체. 네. 예. 근데 지금은 도구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함수를 짤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나온 거고, 그리고 하나의 스타일만 다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그런 뭐 데이터 임베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을 동시에 다룰 수 있어서 쓸 수만 있다면 예. 표현의 효율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체적인 면에서 아까 그 문학을 왜 이런 시를 왜 줬니 하고 했을 때 작가와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근데 사실 훌륭한 예술이라는 거는 저는 뭐 완전 예술가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담한 도발.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번도 감각해 보지 못한 거를 내가 뻔뻔하게 한번 내놓겠어라는 그런 네. 도발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인공지능이 예술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도발을 할 수가 있을지. 예. 네.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예. 되기만 시대가 한다면, 예, 되기만 되기만 한다면 한다면, 예.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근데 아직은 먼 것 같고요. 예, 예, 또 한번 누가 받아보시죠. 저도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굉장한 도발을 했잖아요. 게임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술품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영감을 얻는 것도 있잖아요. 강한 도발을 통해서 시각적 자극을 주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술품 이런 아름다움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그림 되게 좋은 그림들 많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궁금해요.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그러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앞에 있는 게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죠. 라인 그리드라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핑크 고호가 저의 그 파퓰러한 시그니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픽셀 수압이라는 기법으로 픽셀 수압. 예. 예. 그리고 저기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그림들은 스타 수압이라는 뭔가 대기 우주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그림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인공지능 기법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스타 수압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법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스타 네. 수압부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스타 수압은 엠니스트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에틸에서 하는 연구 중에서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일일이 손으로 수집하는 게 참 비싼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델링 앤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면 그 시뮬레이터가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그 가장 간단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엠니스트 데이터, 엠니스트라는 게 인공지능의 헬로 월드처럼 그 예. 인공지능 입문하면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엠니스트가요? 예, 구구단 배우고 수학 시작하는 것처럼. 예. 예. 잠깐 뭐 설명을 전- 드리면 네. 그 미국의 한국계 표준과학연구원 같은 곳인데요. 고등학생들한테 핸드라이팅으로 예. 그 글씨를 쓰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5만 개인가요? 그 정도 만들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걔를 흑백으로 굉장히 적은 수의 데이터 용량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엠니스트라고 하는 거.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손글씨를 인식을 잘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도 그 글자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예.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인공지능의 큰 숙제가 풀린다라고 했는데 풀렸죠. 네. 그래서 엠니스트는 되게 인공지능이랑 중요한 건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엠니스트의 복잡도를 갖는 신세틱한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렇다면 별을 그리자였어요. 별. 별을 그릴 수 있는 수식은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0부터 9까지의 별이니까 저희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니까 10개의 클래스가 필요해서 꼭지의 개수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2개 있으면 2별, 5개 있으면 5별 해서 10개를 맞추려고 해서 2별에서부터 11별까지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만드는 거는 됐는데 문제는 손글씨처럼 복잡하느냐가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저희는 접근을 했냐면 만약에 엠니스트를 학습하는 그 인공신경망의 학습 커브와 스타엠니스트를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의 학습 커브가 유사하다면 그 데이터셋의 컴플렉시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좀 예술하고는 상관없지만 상관이 없는데 예. 그 AI를 모르는 이 시청자분들은 하나도 이해를 예.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배경에 깔려 있어야지만 예.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예. 그래서 별을 6만 개를 만들었는데 별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예.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 이 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그림이 커가지고 예. 화학연구소에 가면은 이제 별로 그린 윤동주 초상화가 있어요. 예, 저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요. 네, 아. 6만 개의 별이 까만 별도 있고 흰 별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윤동주의 얼굴을 그렸는데 낭만검객님이 문학을 하시기 때문에 잘 네. 아시겠지만 윤동주는 별의 시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별로 그리는 거는 윤동주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흑백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또 든 생각은 그렇다면 칼라 그림은 어떻게 그리지라는 생각이 든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필러 오브 크리에이션이라는 창조의 성운이라는 그 네뷸라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나사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RGB 채널로 나눈 다음에 예. 채널로 나누면 각각이 흑백 이미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흑백을 별로 만든 다음에 합친 거예요. 그러면은 6만 곱하기 6만 곱하기 6만에 해당하는 수많은 별들이 나오는 거고 예. 그 그림을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손톱만한 부분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런 창발적인 패턴이 나와서 예. 굉장히 아름답게. 형상과 색깔에 대한 랜덤 데이터를 만든 거네 6만 예, 개로.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주는 그 아름다움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이걸 만약에 사람이 그린다고 하면은 굉장한 시간적인 그런 리소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야 뭐 단추 하나 탁 누르면은 예. 한 번에 탁 진행이 되는 거고 음. 또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그 패턴과 심볼 사이의 연결 관계가 참 재미있게 관찰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패턴과 네. 심볼 사이의 연결. 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네. 심볼은 이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통일된 어떤 거거든요. 근데 패턴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그 이름 없는 패턴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은 이름을 못 붙이면 뭔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과학도 항상 그렇죠. 수식을 붙이고 심볼을 붙이고 뭔가 상수를 정의하려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 보면은 별들이 6만 곱하기 6만 곱하기 6만의 조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없겠네. 그래서 불가능하겠네. 그래서 그걸 저는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패턴. 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예술을 할 때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그 패턴이 심볼의 조합인가요? 그렇죠. 심볼의 조합인 거죠. 너무 패턴이 복잡도가 심볼의 많고 조합. 개수가 네, 많기 네. 때문에 일일이 명명하기 네, 힘든 맞습니다. 음. 근데 그 심볼의 더 근본적인 거는 저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었었어요. 거고. 그럼 이게 소설로 치면은 우리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패턴이 되면 소설이 되고 시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작품 꽃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김춘수 예. 시인의 꽃을 생각하면서 역시 의미를 문학 부여하기 소설이네.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패턴인지 심볼인지에 대한 구분이 네. 안 되지만 그 어떤 작가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의미들을 예. 하나하나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담아서 꽃 이미지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네.
좋겠다. 여기 맞아요. 지금 이주영 박사님이 이제 여기 시각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저희 영화 매트릭스 마지막 장면을 보면 니오가 각성을 한 다음에 뒤에 숫자들이 막 흘러가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시각화된 이 정보들을 그 영상 장치로 촬영을 하면 픽셀로 나눌 수가 있고 각 픽셀의 RGB, 브라이트니스로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시각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엄청난 픽셀 개수만큼이 있는 그 숫자 데이터를 굉장히 고차원의 다항 행렬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지만 그걸 사실 분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데이터로도 볼 수가 있다는 예. 거를 일반인들에게 설명시켜주고 싶었어요. 예. 예, 정확하게 예. 맞는 맥락이고요. 저도 이제 되게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간단한 숫자를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패턴이 창발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되니까 뭔가 예술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멋있는 예술 작품들은 참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게 만약에 뭐 빨간색과 하얀색의 2대1 딱 등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예술이라고 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뭔가 심금을 울리는 것도 없고. 이렇게 예술적 아름답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연구적 결과를 그냥 단순한 그래프라든가 수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각 데이터화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류가 진화를 할 때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바로바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보다는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를 선호하고 그런 것들이 더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이 처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결과값을 사람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과 더불어 되게 요새 되게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 사실 결국에는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날씨나 이런 쪽도 분석하시고 영상 분석하시면서 결국엔 시각화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맵 위에 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보면 날씨 데이터도 다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온도, 뭐 기압 그렇잖아요. 숫자로. 네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어떤 컴퓨터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슈퍼컴퓨터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분야가 날씨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계산을 할 수 있게 슈퍼컴퓨터로 이제 저희가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데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날씨라는 거는 정말 숫자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어떤 이런 이런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되게 잘 어울리는 주제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음악 지금 핸드폰을 하시는데 음악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까요? 그 지금 이제 미술에 대한 예술 감상평도 들어봤고 그랬는데 사실 AI로 음악 만든다 그런 건 많이 들어봤고 들어보면 또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잘 구분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를 아는데 음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주영 박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AI가 아직 예술을 한다고 얘기하기엔 좀 많이 이른 것 같고요. 네.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는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붓을 써서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도 요즘 컴퓨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AI도 사실 음악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작곡자들한테 어떤 그 창의성,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사실 AI가 만들어주는 음악이 많이 부족하죠. 아직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은 크고요. 그러니까 저는 딴 얘기를 하면은 제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악기가 뭔가 딱 봐도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쁘게 생겼고 허리가 잘록하고 구멍이 이렇게 F홀이 뚫려져 있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브릿지라 그래서 보면 여기 나무판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악기를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만든 걸까? 아니면은 이거 소리를 더 좋게 만들려고 있는 걸까에 대해 궁금했었고 제가 그 박사학위에 쓴 논문이 이 바이올린 브릿지라 그래서 판
예. 판의 구멍 구조를 요거 말씀하시는 예, 맞아요. 거예요. 네, 그걸 한 거고 이 구멍을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결국에 우리가 사람이 느낄 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결국 소리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좀 궁금했어요. 예. 예술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심플해요. 예쁘니까 소리가 잘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공학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죠. 분석해. 뭔가 왜 아름다움이 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연결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연구를 조금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아니요. 뭐 아니, 왜 근데 왜 네. 그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제가 뭐 악기를 좋아하니까요. 악기를 악기를 좋아하고 좋아해서. 제가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 공학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수학적으로 정의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좋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물리량을 뽑아내서 어떻게 소리가 좋은 지역 연결 지을 수 있지만 그게 부정확하거든요. 그게 불완전하죠.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름답다라든지 아니 소리가 예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감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제 과학하고 예술이 뭔가 서로 좀 멀었죠. 멀었는데 저는 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최근에 그 연결이 되게 많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결이. 수학적으로 기존에는 정의하기 힘들었던 거를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떤 AI 이용해서 어떤 예술과 과학을 이어주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떤 이게 저기 책도 있지만 스토리에 감동하는 경우도 많고 음악 선율에 감동하고 뭐 이렇게 예술 작품에 감동하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스토리 글을 통해서 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AI가 뭐 아까 잠깐 말씀 해석도 하고 뭔가 AI가 그 어떤 문학 작품을 주체가 돼서 만들 때 과연 그게 감동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딱 그 예를 들어서 소금 한 파트에서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거고 중간에 돌아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분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시는데 몸에서 염분이 부족해서 죽어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는데 그런 사건들을 풀어 나가는데 그 행간에서 의미를 문학으로 치면 작가에서는 쉼표 하나도 생각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가의 생각들을 저희가 충분히 읽지 못하면서 그냥 작품만 접하면 좀 단편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완벽하게 예쁜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부분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각각이 느끼는 매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정의를 우리가 딱 어떻다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크닉적으로 설사 좀 시대가 지나서 작가 정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모든 뉴스부터 모든 이벤트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쓴직한 어떤 문학적 표현들을 적당히 빌리면은 흉내는 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해석한 사람이 인공지능 했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매력이 확 빠질 것 같아요. 설사 테크닉적으로 좋아도. 작가 우리가 공유하고 뭔가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작품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름다움은 역할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문학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같이 항의하는 거. 옛날에 뭐 살롱 같은 데서 뭐 작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작품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삶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떤 비인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향유하는 정서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희망하기로는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테크닉적으로 발달을 해도 네. 그러니까 그 AI로 뭔가 그런 문학까지 논하기는 되게 아직 그 이른 것 같아요. 문학이나 뭐 이런 감이 있죠. 예, 너무 이런 저도 것 그냥 같은데 느끼기.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감도 없고 저는 여전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언젠가 이제 소설가분들이 소설을 쓰는데 소설 기존보다 빨리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어떤 인간의 감성이나 예술적인 어떤 작품이 나오는 것은 정말 먼 미래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아, 네. 아까 문학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생각났던 거는 그 미국에는 블록버스터 TV 드라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플롯을 짜는데 엄청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이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인공지능 기법을 써가지고서 네. 가장 네. 그래서 그게 스토리를 짠다,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한 문장을 짠다기보다는 플롯을 구조를 짜는데 구조를 거기에 인공지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음. 그게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계가 잘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차원 공간에서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인베딩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면 1024차원짜리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점이 고호의 화풍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고호는 평생 그 한 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인베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려면은 고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같이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동시에 고호이자 고갱이자 모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네.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창작을 하는 사람은 플롯과 소재와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는 기계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의 예를 들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 황지우 시인의 시집에는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현대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를 쓴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은 나는 작가로서 하나의 플랜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딩 스페이스를 딱 이렇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를 모아가지고 딱 하면은 다 다양한 스타일의 시가. 아, 여기서 또 눈을 깜빡이시는 김 부장님의 눈을 보니까 제가 좀 눈높이 설명을 중간 한번 해설자. 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설자가 나오시네. 갑자기 어, 졸음이. 그 전에 이제 엠리스트 설명드렸잖아요. 숫자. 예. 그런데 5랑 6이랑 그 걔를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2차원으로 만들면 평면에다가 좌표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5가 찍히는 그룹이 있고 6이 찍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 점을 찍고 너가 생각하는 5랑 6, 너가 생각하는 그림을 한번 컴퓨터에다 그려보라 그러면은 정말 5랑 6 사이에 비스무리한 거를 그리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게 2차원에서 그냥 점 옮기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을 하면은 5와 6을 중간에 그리는 예술 작품을 우리가 손쉽게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도 굉장히 다차원에서 자기만의 별을 하나 찍은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 별을 그 고차원에서 잠깐 옆으로 흐트려 가지고 그렇게 변주를 보는 거거든요. 음악으로 치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가 더 마무리 저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짓으면 마무리 빨리 약간 잘해주세요. 그 매핑이라고 하시면 돼요. 운전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기계적인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핸들을 조금 꺾는 거로써 기계적인 장치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것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술가라든가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분야에도.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오늘 아름다움이 주제잖아요. 예. 근데 인공지능에게 기대하는 아름다움은 저희가 기존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어떤 기준이랑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얘기를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한순간에 인공지능은 해버리잖아요. 어떤 무한의 어떤 작업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수학식을 보면 가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맞아요. 어떤 정말 복잡한 일을 정말 단순한 식 하나로 표현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짜릿함이 네.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 약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는지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인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어떤 평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인간들이 그런 걸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완벽한 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람이 어떤 작품, 그림을 봤을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순수하게 어떤 주체가 돼서 어떤 예술 행위를 했다고 쳤을 경우에 그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했겠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인고의 시간들이 사실 녹여진 작품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작품이나 작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시간까지도 사랑한 것 같아요. 어떤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런 어떤 음악 하시는 분들이든 글 쓰시는 분들이든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든 고민하시고 그런 창작을 위해서 어떤 인고의 시간들까지도 저희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사랑하는 거지 테크닉적으로 딱 뭔가 완벽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하인드 어떤 노력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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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으로. 네. 예. 뭐 꼭 무슨 말씀 하실 것처럼 포즈를 이렇게 취하셔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한 예. 가지 아니 이 말씀을- 박사님 먼저 하고 예. 네. 아까 최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수식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희들한테는 되게 와닿는 이야기일 거예요. 네. 다들 공학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거고 그 아름다움을 다 느끼신 분들 수식이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식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과학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서 뭔가 미술을 참고하는 케이스하고 순수히 미술에서 예술을 지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접점이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서 아까 막 찾고 있었는데 홍성욱 교수님, 서울대 예. 홍성욱 교수님이 과학과 예술의 만남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수학자 푸앙카레 있지 않습니까? 푸앙카레가 이런 말을 했대요. 과학자들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을 탐구하며 그가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떤 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현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또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은 또 그런 다른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방송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들을 뭐 어떤 질문들을 할까 하다가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됐는데 질문을 제가 좀 드리면 그 허 있잖아요. 저는 이제 허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 인공지능하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느끼게 된 그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게이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근데 그 인간이 AI를 좋아하면 뭐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A라고 해야 될까요? A? A? 그래서 이게 엑스마키나. 어떻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나? 뭐 그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없나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숙제로 좀 남겨놓고 우리 여기에서 최초로 한번 이름을 지어주는 얘기했는데 댓글 댓글 많이 달리면 좋죠. 한번 생각을 해볼 이름이 아닐까.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물을 사랑하는 그쵸, 그런 네.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를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케이스들이 나오려면 예. 그 에이전트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뭐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성향이 꽤 수준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가능할 것 근데 같긴 해요. 그게 네. 그 AI를 사랑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인 아까 이제 곡 연주해 주셨는데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가 나오는데 알파치노란 그 작품에서는 그 작품에 있는 배우를 사랑하지 이제 물론 저는 알파치노 물론 사랑하지만 좋아하는 배우긴 하지만 거기에 투영된 뭔가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지 AI 기술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작품에서 주인공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주인공 자체를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I 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 어떤 자상하고 친절하고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여친 같은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지 예. 그걸 구현하게 된 어떤 AI 어떤 기술들을 사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라는 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냥 재밌게 든 생각인데 AI에도 그거를 관장하는 거버닝하는 이퀘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백프로포게이션을 관장하는 수식이 보통 있다면 저희는 그 식이 너무 아름다워. 1차 함수부터 시작을 아름다울 수 하죠. 있는 AI에서는 1차 함수부터 시작하죠. 1차 함수. 그 매트릭스 수식이 딱 두 개.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수식이 만들어낸 그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예. 네. 다양한 수 있으니까. 근데 AI가 이게 사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이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런 것들을 라벨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AI가 좀 더 사람을 학습을 해야겠죠. 넷플릭스가 영화를 추천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량화하고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AI가 예술을 하는 주체로서. 예. 근데 뭐 그런 이제 비슷한 연구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취향 있죠. 디자인이나 내가 어떤 디자인 좋아하는지를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너가 이런 취향에 있는 것 같으니 이런 제품을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 같은 거를 AI 이용해 가지고 추천해 주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오늘 개그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냥 딴소리 좀 하면은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사랑이든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인간이 왜 느끼게 됐을까 좀 더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소리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들리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고유진동수가 배음을 가지거든요. 특정한 이제 정수비를 가지는 걸 화음이라고 느끼고 내가 좋은 소리라고 느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술적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게 뭔가 그런 소리나 아니면은 이런 세계 배열들 같은 게 뭔가 내가 인간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영혼이 있어가지고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원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그 인간이 빨간색을 좀 더 다른 색에 비해서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열매가 잘 익었거나 뭐 이런 이유로 더 한다는 얘기를 책에서 본 것 같긴 해요. 예. 진화론적 이유가 있었다고. 그 본질적인 질문과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여기에 철학하시는 분도 같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이 현대 미술에서 되게 센세이션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마르셀 디상이라는 분이 그 소변기를 전시장에다 갖다 놓고 세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예술 작품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아름다움에 관련된 이슈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도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시대를 탁 열은 거거든요. 그런 개념 미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면은 AI가 뭔가 철학을 논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까 라벨링을 잘하면 AI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쳐간 절차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가 사람이 보통 이제
권위에 대해서 약간 맹목적으로 딱 순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작가께서 이제 소변기를 하시면은 뭐 설명을 하면 역시 다르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작업을 했다고 하게 되면 어디서 듣지도 못한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파격과 창의적인 것들 항상 갈구하긴 하지만은 나름 어느 정도의 어떤 검증이 된 아니요, 그렇지 그런 않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기성 작가의 후광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뒷상의 케이스는 반대였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떤 작품을 보냈는데 그게 완전히 구석에 처박혀져 있고 이게 왜 미술이 아닌가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비판의 글을 쓰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억셉트 된 거였었죠. 또 우리가 인간이 또 느끼는 아름다움 관점에서 대칭도 많이 아름다움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감지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단독체만 있으면은 걔가 정상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사람이 정상이다 아니다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슷한 그룹 집단 내에서 상호 비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사람도 보면은 정확히 좌우 대칭이에요.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다 대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점이 진화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판별하기도 굉장히 좋고, 어떤 한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리던던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칭인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대칭이 돼 있는 것도 아름다움을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아름다움을 연구를 하기 이전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사람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주관적 평가의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 TV를 잘 안 보고 딱 그 본방으로 딱 보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팬텀 싱어는 크로스오버 사중창을 뽑는 프로고요. 현재 지금 이제 3개 팀이 최종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예언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팀이 꾸려질 거고 그 3팀이 결승에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팀이 올라와 있는데, 한 팀은 음악의 스펙트럼이 넓은 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팀은 순수 성악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중창 팀이 있고, 네 번째는 정말 약간 천재 같은 팀들이 있는데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누가 해설도 다 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철저히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 아름다움이라서. 네, 그 주관적인 영역이 분명히 근데 그런 건 있거든요. 이게 바이올린도 뭐 다 모든 악기가 소리가 다르게 나지만은 가격표가 다르게 붙잖아요. 뭐 제 거는 1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경우는 뭐 20억, 뭐 몇십억씩 하니까. 몇십억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그걸 갖다 줘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 아름다움이란 어떤 공통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악기가 그만한 이제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서 쓰는 이유는 그런 뭔가 공통적인 어떤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조금 잘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정량화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리를 딱 들려주면은 야 이건 얼마짜리 악기 소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주관적인 감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객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악기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메이커가 일단 중요해요. 메이커 중에서 이탈리아에 나온 200~300년 전의 악기가 일단 똑같은 소리가 나면 무조건 비싸고요. 같은 소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권에서 만들어진 악기나 국산 악기는 가치를 얼마 인정을 못 받아요. 뭐 그런 게 있죠.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좀 소리 상관없이 약간 그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진짜 소리만 딱 듣고 가치를 딱 뭐 매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죠. 꼭 개발돼야겠네요. 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그 강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사람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성이라든가 그런 도덕 개념들이 있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로
음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일반화된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량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새로 아무리 만들어도 예전에 그 바이올린만큼 소리가 안 나서 바이올린은 그 옛날 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바이올린으로 하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 사람의 그런 주관적 감정적 판단을 라벨링을 해서 우수한 악기를 정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노벨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얼마인가요? 그림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얼마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가격 얘기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한 10만 원. 죄송합니다. 저 서울에 전시회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 가격표를 봤어요. 어느 정도? 놀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늠이 안 돼요, 솔직히. 예. 놀랄 가격 얼마 정도? 작가님께서 사실은 예. 그 가격은 예. 저는 사실 그림 초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말 시장에서는 초보인 상황이고 근데 유 박사님이 보신 그 가격은 저는 제 그림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요. 예. 이 가격을 준다면 내가 헤어질 걸 고려해 보겠어 하는 그런 가격으로 예. 매긴 직접 거예요. 쓰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집사람이랑 같이 그림의 가격을 정하면서 굉장히 신났었어요. 와, 이거 다 팔리면 우린 집 사겠다. 그래서 그림의 가격이 아니라 이별의 가치를 매기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분이 작가신데 제가 그림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비싸다 이런 질문을 했었더니 이 그림을 그리기에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아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약에 한 달이 걸렸다고 하면 너는 일하는데 한 달에 얼마 받니? 이렇게 물으셔서 이렇게 납득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이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의 노고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 가격이 네, 의미가 있다고. 네. 저도 어디 가서 발표 자료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다 그러면 제 평생 걸렸습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덧셈 뺄셈부터 다 해서 다 누적된 결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훌륭한 예술품인 거하고 그 작품의 시장성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초보 작가여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와닿지 않기는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뭔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악기를 만든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어떤 작가의 노하우적인 요소를 뭔가 AI가 배우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많은 악기를 만들고 예.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세상이 아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도구 말씀하셨는데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잘 만든 사람을 저희가 예술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좋은 곡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을 예술가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AI도 도구라는 컨셉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AI를 예술가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AI를 가지고 멋진 무언가를 만드는 그분의 작가, 훌륭한 연주자, 예술가를 하는 것처럼 딱 갑자기 바이올린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자, 오늘 거의 이제 1시간 남짓 잡담을 이제 펼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9월에 AI 페스티벌을 9월 5일에 과학관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때 AI와 아름다움도 저희가 이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나 음악이나 또 뭐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여줄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 대중들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처음으로 이렇게 밖에서 강당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겸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자리에 나오신 최 박사님은 그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 백동천 박사님부터 그래요? 뭐 이렇게 끝나기 싫어서 이렇게 미루시나 본데 하여튼 처음 하실 분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피날레는 우리 음악으로 이 연주로 이렇게 피날레를 다시 우리가 시작할 때 연주로 했는데 연주 나중에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그러면 뭐 소감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둘 다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감하시고 연주하시고. 그 연주 안 한다 그랬는데 그 사실은 네. 거기 악기를 거의 한 1년 동안 안 만졌어요. 안 만져서 손도 다 굳고 뭐 원래 잘 못하지만은 아유, 잘하시던데. 네, 뭐 아무튼 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잘합니다. 원래는 좀 더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I가 뭔가 예술하고 과학을 사이를 잘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의 연구라든지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누가 말씀하셨죠? 노벨상 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연구하는 악기 연구소 만드는 게 제가 이제 꿈이었어요. 악기 연구소를 출연연 원자력 연구원 같은 이제 한국 악기 연구소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꿈이었어. 뭐 그런 한번 더 그런 꿈을 좀 꿔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용균 악기연구소 이렇게 이름 지어야겠네요. 네. 제가 돈 내가지고 만들까요? 그냥 그럼요. 네, 사제를 출연해서 네. 제 이름 걸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다음 이 박사님 하실까요? 예, 새로운 공간에서 그림을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좋네요. 네, 시간은 늘 짧은 것 같고 멀리까지 와주신 그 촬영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AI 프렌즈 모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갈 때마다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AI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공학이라서 정말 되게 딱딱할 것 같은데 모일 때마다 늘 유쾌하고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AI라는 기술로 만난 사이지만 참 즐거운 모임이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역시 또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또 즐겁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름다움 주제로 뭘 할까 하다가 놀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재밌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축제도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놀이를 좀 더 재밌게 AI 기술과 더불어서 할 수 있게 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디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구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 대전 MBC 유튜브 채널 그 홍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사실 뭐 문학도 뭐 많이 그냥 조금 좋아할 뿐이고 많이 알지 못하고요. AI 기술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공학자로서 AI 기술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연주를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청 잠깐 하시겠습니다. 네. 서서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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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건지. 진짜 곡을 마치는 그 댓글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저희들이 AI 페스티벌에서 특별히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만하겠습니다.